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프로입니다. 금일 분석해드릴 종목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슈와 재료, 가치 분석, 대응 전략, 자 그리고 유망주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중요한 이슈가 났는데 IR을 개최하겠다, 기업 설명회를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날짜를 보시면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자 국내외 기관, 즉 국내 그리고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겠다. 자 지금 보시면 경영 현황에 대한 이해 증진 목적으로 NDR을 진행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IR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뭐다? 그렇죠. 주가 부양의 의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IR을 한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기관 그리고 외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을 사라 이런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향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고, 그렇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에 동참해야 되는 저평가다. 이거는 이제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IR을 진행한 이후에는 기관이나 또는 외인들의 매매 동향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걸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96억 정도 나왔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시장에서는 당초 마이너스 한 125억 정도, 요 정도 122억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적자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에비타를 보시면 흑자입니다. 자, 에비타가 뭐냐면 순수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들어온 현금이에요. 들어온 현금은 177억이죠. 그죠?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좋아졌어요. 돈은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뭐다? 비용을 떨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비용을 떨었다라는 거고, 흑자 전환을 했다. 이제부터는 뭐다? 그렇죠?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R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올해 이거를 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올해 1분기죠. 1분기 그리고 연간 전망을 보시면 고객사 재고 소진, 즉 뭡니까? 기존 고객사들이 재고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재고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물량 증가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신규 전기차 출시, 신차들이 이제 봄에 좀 많이 나오죠. 출시가 되죠. 신차들이 많이 출시되기 때문에 이런 역량으로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는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가 개선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주요 고객사양, 기존 고객사양 판매 물량 증가, 그리고 신규 OEM. 이게 신규 OEM 뭡니까? 그쵸, 신규 고객사요. 신규 고객사 물량 수주를 통한 연간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IR 때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신규 고객사가 나온다. 신규 고객사에게 물량이 이런 정도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고객사가 늘어난다는 것은 향후에 매출 증가. 그렇죠. 자, 이게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가동률 상승 및 그리고 생산성 향상 효과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이 말은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매출이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주가라는 것은 항상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턴어라운드 종목들을 보시면 주가가 빠르게 가죠. 탄력이 좋아요. 자, 이런 종목들은 항상 턴어라운드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매출이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가 탄력이 좋아질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2월 12일 날 지금 신영증권에서 나온 레포트가 뭡니까? 분기별로 출하. 자, 이익 점진적으로 회복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신한증권에서 이 얘기를 하죠. 우려보다 기대. 이제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공통적으로 여의도에서는 바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4분기 경영 실적을 한번 보시면 저는 여기 좀 키포인트라고 봐요. 이제 전기차 전방 시장은 둔화가 됐죠. 그런데 이 SS용 양극재 매출이 증가했대요. 플러스 13% 증가했대요. 이 ESS라는 게 대형 저장 장치입니다. 대형 저장 장치.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전기를 지금 전기를
이걸 이제 저장할 필요가 있죠. 저장소가 필요한데 이걸 대형 저장 장치 ESS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테슬라 실적을 한번 보시면 테슬라가 전기차보다 이 ESS로 더 많이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으니까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변에 돼서 우리가 전기차만 보는 게 아니라 ESS도 한번 보자. 참고로 ESS용은 LFP가 주로 들어갑니다. 자, 주로 들어가. NCM도 들어가긴 하는데, 자, 요것도 이제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월 12일 날 KB증권에서 에코프로 BM의 목표가는 내렸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바닥은 찍었다. 바닥은 찍었다. 자, 바닥은 찍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뭐다? 반등이다.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자, 보시면 SK온에 대한 NCM의 출하량 반등이 예상된다. 그쵸? SK온으로 뭐다? 물량이 늘어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수요 증가, 그리고 ESS 얘기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게 그럼 SK온 물량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 자, 요거를 좀 확대를 할게요. 이게 SK의 캐파 추정치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 쪽이에요. 미국 쪽인데 현재 뭐 건설 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보시면 건설이 완료되는 게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되어 있죠. 대부분 이제 파우치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캐파 증설에 들어갔던 건설 중이던 그런 배터리셀 미국의 공장들의 거의 완공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완공이 다가온다라는 것은 뭡니까? 양극재에 대해서 이제는 수주를 줄 수 있는 시즌이 왔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뭐다? KB증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27년에 총 캐파가 328.6GW가 필요합니다. SK온이. 양극재로 환산을 해보면 44.2만 톤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양극재가 연간 22조예요. 우리가 70% 정도가 에코프로 BM이 담당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연간 15조예요. 그러면 5년 계약을 만약 장기 계약, 5년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75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B증권이 얘기하는 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기 때문에 바닥은 찍었고 이제 반등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재료 미리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LFP 사업 진행을 보시면 LFP 전구체 및 무전구체 합성 개발 동시 진행 2분기부터 수백 톤 규모의 샘플 공급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매출 증가하겠죠. 거기다가 샘플 공급 이후에는 양산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NCM 3원계뿐만 아니라 LFP라는 또 양날개가 붙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구랑 같이 합니까? 현대제철 및 현대자동차와 협력 중인 건이죠. 이 건에 관해서 대학교 연구원 그리고 대학교 연구소 기업과의 역할 분담 통해서 LFP 소재 개발 진행 중이며, 그렇죠? 같이 하는 거야. 현대차랑 현대차 그룹하고 같이 하는 거야. 현지 공급망 구축에 노력 중이다. 향후에 우리가 NCM뿐만 아니라 LFP도 붙는다. 이게 붙으면 매출이 또 양날개에 붙는 거죠. 그렇죠? 양날개가. 그렇죠?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또 미리 좀 알고 있자 말씀드리고, 언제부터입니까? 2분기부터. 2분기면 언제입니까? 4, 5, 6월 달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드릴 텐데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코스피 이전 상황 진행 현황을 보시면 1분기 말 전후로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1분기 말이면 언제입니까? 3월 말이에요. 3월 말이면 이게 완료가 되고 코스피로 이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중요한 이슈인데, 코스피 이전 상장 효과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로 이전한 게 한 38개 정도 됩니다. 2000년 이후에. 지금 좀 더 늘어났긴 했지만 수익률을 보시면 342%예요. 자, 지금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 얼마? 342%. 왜냐하면 코스피 이전 상장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담기가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담기가 투자 유니버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른 수급 역량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연기금의 매입 수요 추정을 보시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코스피에 새로 상장함에 따라서 연기금의 매입 수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코스닥에 상장돼 있을 때 대비해서 얼마? 0.6% 가량 늘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 주식을 산다라고 가정하면 4,300억의 어떤 매입 수요가 발생하는 거고, 코스피 200 편입 시 그 편입의 매입 수요하고 더하면 얼마? 총 6천억. 자, 연기금이 얼마를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연기금은 6천억을 매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수급을 볼게요. 자, 에코프로 BM의 수급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걸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게 어디입니까?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량으로 한번 보시면, 자,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데 언제부터입니까? 요거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지난 1월 13일. 여기 나와 있네. 자, 1월 13일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1월 13일부터 지금 보시면, 자, 적은 물량들이 아닙니다. 적은 물량들이 아니죠. 예, 거의 뭐 8만 주, 6만 주, 7만 주, 10만 주. 그렇죠? 이렇게 계속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왜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 코스피 이전에 대한, 그쵸,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매수했던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 대략 12에서 13만 원대예요. 그러면 연기금 입장에서는 안 살 수 없는 가격대입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거기다 플러스 코스피 이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연기금은 우리가 예상했던 6천원 이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왜 그런지 제가 가치 분석 예전에 한번 해드렸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자, 2030년 영업이익이 1조 5,339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POR 10배만 적용할게요. 보통은 성장주기 때문에 15배 이상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15조 3,390억의 가치가 있고, 이게 이제 5년 후기 때문에 5년 후 시간가치 할인을 하고 할인을 해보면 13조 7,214억.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주식수로 나눠야죠. 그러면 대략 얼마입니까? 주당 가치가 14만 원이에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4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뭐다? 여기까지가 목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작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14만 원 아래에서는 저평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저평가고, 거기다 코스피 이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안 살래 안 살 수 없는 거예요. 매일 사는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랬잖아요. 계속 살 거다. 계속 살 거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저 패턴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이걸 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한번 해보면, 자, 지금 쌍바닥 패턴이 나왔죠. 그쵸? 바닥이 높아지면 쌍바닥 패턴이 나왔고, 이 노란선이 21선이에요. 21선을 자,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고 지금 지지를 받았어요. 그쵸?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갔습니다. 그쵸? 지지 받는 모습이죠. 21선 돌파. 자, 그러면서 지지. 그러면서 쌍바닥 패턴이 나왔어요. 그쵸? 제가 요 패턴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런 거예요. 자, 지금 요게 요 검은 선이 21선이고요. 여기 이제 5일선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21선을 돌파한 이후에 그 다음 지지받는 흐름이 나타나면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5일선을 타고 갈 겁니다. 자, 에코프로 BM이 지금 전형적인 요런 패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다? 매수 맥점이에요. 매수 맥점. 매수 맥점. 그런데 또 14만 원 아래니까 싸죠. 그쵸? 자, 그리고 요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 짝꿍둥이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짝꿍둥이 패턴, 이게 이제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전저점이 높아지죠. 저점이 높아져요. 저점이 높아지면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요. 이게 짝꿍댕이 지점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그 확률이 높아요. 어떤 확률이 높냐면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저점을 깨지 않았잖아요. 저점에 지난 저점보다 높은 지점에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즉슨 저평가를 인식하는 물량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 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한번 해보면, 그쵸? 똑같죠? 자, 지금 쌍바닥 패턴, 짝꿍둥이 말이 좀 그런가요? 전저점을 높이면서 그러면서 21선까지 돌파하는, 즉 두 가지 패턴이 한꺼번에 나왔다. 거기다 저평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향후 이런 이슈들 미리미리 알고 있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